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서울시민 상담 대잔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정말 정신없이 출근하시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집에서 또 아침을 끝내고 청소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보는 다양한 서울 시민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17일 9월 17일 10시부터 5시 50분 또 내일 9월 18일 10시부터 5시 50분 추석맞이 서울시민 상담 대잔치가 이틀에 걸쳐서 온종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연말에는 종식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또 몇 번의 대감염이 재차 발생하고 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 또 뭐 부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낼까 또 시민들이 어떻게 보내실까 저희가 걱정하다가 상담 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그 기간대라도 많이 위로받고 또는 도움받는 컨텐츠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민 상담 대잔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상담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얘기 조금 하기 전에 저 옆에 계속 계셔서 신기상 선생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기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계속해서 온종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 내려고 선생님께 말을 건 건데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그런 얘기가 추석도 아직 멀었는데 네. 빨리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상임팀장님 이경영 선생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퀴즈입니다. 빵 중에 제일 중요한 빵인가요? 맛있는 빵인가요? 제일 맛있는 빵은 무슨 빵인지 네. 아세요? 저는 선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맞춰주시니까 더 한 번에 맞추셨습니다. 빵 중에 최고는 선빵이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컨텐츠를 공유하고 또 잘 만들어서 하나의 큰 케이크처럼 만들 건데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조각 케이크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신기상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네. 진행하고 중간에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그렇게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올해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코로나가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네. 장기화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네. 혹시 스트레스의 단계가 이렇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커브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단계에 관한 아주 상세한 설명도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사는데 이 스트레스 조절과 스트레스 커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로 화면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세계적으로
코로나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연초부터 뭐 폭발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나도 감염되지 않나 등등등 계속 긴장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피곤하고 뭐 한 거 없는데도 굉장히 이제 피로가 빨리 오고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뭔가 우리가 지금 과부하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과부하 현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당뇨도 있다든지 뭐 과체중이라든지 네. 이럴 때 코로나 스트레스 받으면 평상시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니까 이걸 조절하는데 힘이 더 들잖아요. 네. 네. 힘이 더 드니까 이제 비축된 에너지를 좀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비축된 에너지가 없어졌다.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서 평상시 지병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는 그 또 혈압 이런 것으로 병을 앓고 있던 분들의 상태가 더 빨리 전보다 악화되고 있다. 명령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스트레스 커브에 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강해도요, 이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이제 조절하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맛있는 이제 젤리 같은 걸 놓고 그 젤리를 계속 누르면 처음에는 터지지 않지만 이걸 아주 오랜 동안 또 이제 아주 큰 무게로 이걸 누르면 결국 이게 탁 터져가지고 원래 모양이 없어진다고 하고 네.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상태도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제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때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좀 있으면 8개월 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고 애쓰고 견뎌왔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내가 정말 과부하해서 너무 힘든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스트레스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래 의학 용어가 아니었고 물리학 용어부터 출발한 건데요. 네,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 이 스트레스란 용어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워낙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등에 처했다. 새로운 환경을 포함해서 그럴 때 우리의 심리나 육체가 그 부담을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그 부담에 그런 부담에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부담을 주는 것을 스트레서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알려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트레서고요. 네.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 뭐 이 얘기는 모든 건강의학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특히 이제 만성질환은 더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 그런 게 마련이 되고 그러면서 뇌에 어떤 부담이 생기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새로운 회로가 만들 때 우리 몸에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위장 출혈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심장에 어떤 부담이 올 때도 있고 수면에 대한 부담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질병이 네.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너무너무나 많았는데 아주 뭐 최근에는 정말 국민들이 의학 상식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 혹시 이름 아셔요? 지난번에 바로 전 퀴즈를 한 번에 맞추셨는데 네.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이름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바로 맞추셔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코르티졸이죠. 코르티졸. 코르티졸. 뇌에서
분비되는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어렸을 때 분비되면 아동학대를 받아서 어렸을 때 분비되면 뇌세포를 뭐 아주 쉬운 말로 뭐 녹인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했었고,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파워포인트를 주시면은 만성 스트레스 영향, 그래서 신경계에 두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지적인 곤란까지 주고요. 심혈관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네. 뭐든지 약간 조절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위장 관계에서도 소화불량을 포함해서 위산과다 이런 게 생기고, 당뇨도 스트레스성으로 생길 수 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장 운동도 만성적인 설사나 변비를 반복하는 그런 과민성 대장염을 포함한 그리고 생식기에도 그렇고 근육에도 그렇고, 결국 이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강화시키고, 마스크 쓰면서 이 마스크 쓴 채로 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스트레스 커브예요. 이 스트레스 커브 하다가 저 정점에 퍼티그, 피로감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걸 넘어서면 이그조스천, 소진되기 시작하고요. 그걸 넘어서면 얼굴 표정 우리 굳어졌죠. 불안, 공황, 분노 이런 게 시작되고, 이제 그걸 지나서면 브레이크다운, 그야말로 이제 조절 불능 상태, 폭발하는 상태가 된다. 신기상 선생님은 저 그래프에서 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네. 올라가는 단계에 있고 지금 내려가는 쪽으로는 오지 않았다. 네. 그러면 말하자면 스트레스에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신경 선생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스 지금 잘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진됐다 이미. 네. 나는 에너지 고갈되기 시작해서 이제 막 불안하고 분노에 찬다 이런 단계 요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신경 선생님 어떻게 지금 아직 할만하다라는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어떤 데서 나오시죠?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후의 시간도 있지만 좀 노래를 좀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저만의 취미 생활을 좀 갖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자기만의 취미생활, 자기만의 돌봄의 시간을 가져서 이 스트레스가 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부정적인 네. 상태로 가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고 있다. 네,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시 저희 파워포인트 주시면은요. 하여튼 이제 내가 저 스트레스 커브, 스트레스 곡선에 어디에 있는가, 네. 어디에 있는가, 아직 일을 할 만한 에너지가 충분한 단계에 있는가, 그야말로 지쳐가는 이제 피로를 느끼고 지쳐가는 단계에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위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이 누적이 해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뭔가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몸에 어쨌든 이 균형이 깨졌다. 몸에 큰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로스테틱 로드라는 알로스테틱 로드라는 개념. 이 개념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부르기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신체 마모 현상. 영어 사전에 알로스테틱 로드가 tear and wear of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찢기고 닳고 다른 그런 상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의 악화, 뇌출혈,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부하를 조절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그림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시소를 타고 우리 몸은 저렇게 시소를 타면서 균형을 잡는데요. 네. 이제 알로스테시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를 저기 이제 아이를 안고 스트레서, 아이가 스트레서죠. 네. 네, 그러면 적응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안고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저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한다면, 알로스테틱 로드라는 어려운 용어, 과부하 현상은 어떤 거냐면 그림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뭐를 네,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곰을 표현하는데, 네, 네, 저 그림에서는 코끼리로 표현되어 네, 있어요. 네, 네, 코끼리로 표현되어 있죠. 저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끼리를 안고 지내고 있는 상태다. 네, 코끼리를 안고 지내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균형이 깨지든지 아니면 코끼리에 눌려서 우리가 압살을 하든지 네,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저 코끼리를 다시 저 아이처럼 네, 이제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지금 아까 아주 피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스트레스 리스판스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코끼리만큼은 아니고 뭘 등에 얹고 지내는 것 같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많이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많이 이제 네.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트레스 중에 또 그 코로나로 인한 공포심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조금은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또 공포심도 느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감당할 만한 무게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잘 가늠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예, 선생님 어쨌든 아까 가벼운 아기를 안는 것 같은 기분이세요? 아니면 그러한 꽤 무게가 나가는 분을 등에 업고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네, 어. 균형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조절하고 네. 등에 업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저 코끼리만큼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현재 진행하면서 책임을 맡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중년에 네. 중년에 꽤 앞자리 수가 높은 반 이상인 분을 업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지금 척추가 휘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추석이 와가지고 네. 지금 추석이 좀 제 컨디션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잠깐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제가 좀 뒤쪽으로 다시 갈 건데요. 네.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허리를 쫙 펴고 지금 머리는 어떤지, 내 신경계통은 지금 어떤지, 그 다음에 잠시 자 맥박을 손을 짚어서 맥박을 짚어보시면서 내 맥박은 좀 어떤지, 그 다음에 소화는 잘 되는지, 또 어제 뭐 잠을 잘 주무셨는지, 잠이 결리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점검해서, 뭐 또 스트레스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사이트는 워낙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사이트는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제 자기 상태를 알고 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로사 있잖아요, 과로사. 네. 과로사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를 통한 자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로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상태를 정말 모르고,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일을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 이때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는 이제 일단은 위생 수칙에 대한 스트레스 일단 크죠. 음, 네,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어떤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주변 사람이 감염됐을 때 감염을 이제 피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함께 어쨌든 본인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공포나 불안이 또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감염 공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감염 질환의 특성인데, 감염이 나만 되고 나만 아프면 끝인데 일단 내가 감염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해를 미칠 수 네, 있다. 네. 이런 감염 전파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그래서 병이 나으면 아무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라 또 병이 나으면 또 감염병에 걸렸다 라는 어떤 낙인 같은 게 있어서 그 낙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스트레스는 굉장히 여러 방면의 우리의 심리를 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심리 방역이 중요한 거. 네, 네. 그리고 우리 최근에 가을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지금 국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님이 말한 거죠. 이렇게 지금 가을에 들어서서 정말 중요한 방역은 심리 방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심리 방역에 대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네, 네. 왜 지금 다시 심리 방역이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심리 방역도 포기해요. 그리고 심리 방역을 포기했다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일단 다 포기하는데 어떤 것부터 포기하기 시작할까요? 옆에 있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것들부터 이렇게 차단을 하고, 차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네. 예, 선생님 굉장히 크게 멀리부터 얘기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주변에서 아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연락 두절. 연락 두절. 네, 연락 두절이라든지, 네. 다음에 일상생활도 포기하게 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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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네, 이렇게 네. 차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방역에서 스트레스가 받으면 심리방역을 포기한다 그랬을 때 사회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마스크 안 쓰는 거예요. 네, 마스크 안 쓰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손 안 씻는 거, 말씀하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 안 받고 막 돌아다니고 침 뱉고, 그 다음에 엉뚱한 소문 내고 뭐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왔던 거 있잖아요.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것을 하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심리 방역을 포기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함께한 약속 있잖아요. 이 네.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감염 전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래서 이 감염병의 특징인데, 하여튼 한 사람이 위생 수칙을 소홀히 해서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계속 다른 사람 감염까지 확산된다. 네. 이게 이제 감염병의 특징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리 방역을 포기해서 여러 가지 위생 수칙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감염의 재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네. 시민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요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극복 요령뿐만이 아니라 다시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시면 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유지하려면 뭐 쉬운 말로 자동차가 계속 가고 비행기가 계속 나르려면 뭘 해야 되죠? 연료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작동을. 예,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다시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을 계속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연료를 그 다음에 연료를 계속 채워 넣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연료를 채워 넣는다 이런 네.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네. 연료를 채울 수 있게끔. 누군가로부터 연료를 받는다 네. 이런 방식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연료를 적게 쓰는 거죠. 연료를 적게 쓰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제 배터리가 너무 쉽게 닳으면 그래서 하루에 반나절도 못 쓰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충전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왜 그랬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요. 예. 네. 하면서 절전 모드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절전 모드를 쓰죠. 절전 모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번 겨울이 지나서 종식될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니까 네. 지금 우리는 어떤 화력을 다 써야 되나요? 약간 절전 모드로 가야 될까요? 절전 모드가. 절전 어떨까? 모드로 가야죠. 네. 절전 모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전 모드로 우리 생활도 재편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은 지금 하지 말고 좀 스트레스 적게 받는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알로스테틱 로드가 거론이 되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크게 4가지를 권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 관리, 자기 돌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네네.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셀프 케어의 4가지, 자기 돌봄의 4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 보잖아요. 네. 연료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쯤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거를 체크하듯이 현재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그걸 잘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신체적인 것부터 본인의 요즘에 혈압 관리, 혈당 관리, 뭐 심장, 그다음에 수면, 뭐 식욕, 이런 아주 자기 신체의 리듬, 신체의 리듬이 잘 유지되고 조절이 쉬운지, 이런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근심이 어떤지, 걱정이 어떤지, 불안이 어떤지, 분노가 어떤지, 그런 또 괴로운 감정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에 있는지, 이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한다. 영어로는 이제 뭐 awakening 또는 aware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 몸의 상태를 사람들이 나는 내 몸의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기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조금 더 우리가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몸인 것 같아요. 몸. 그래서 전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 전보다 조금 더 힘들다. 그럴 때 이게 사인이다 라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멈추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출발은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몸과 마음을 최대한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회복시킬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상태를 파악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또 오래 쓰려면 평상시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시스템, 고요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막 거의 비행기 폭격하듯이 스트레스가 빵빵빵빵 터지는데 거기서 불 다 켜놓고 소나를 피우면 결국 나를 폭격하라 이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폭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방공호로 가서 지하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어쨌든 에너지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런 고요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안정과 휴식을 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가성비 좋은 생활을 해야 된다. 가성비 좋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말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런 건 아니고 에너지를 다시 축적할 수 있거나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조금씩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나만의 활동, 특히 그 중에서도 몸을 쓰는 활동을 해야 된다. 몸을 쓰는 활동. 그래서 몸을 쓰는 활동하면 너무 또 과격하게 생각하시는데 몸을 쓰는 활동에서 이 스트레스 대처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활동은 아마 저희가 이 상담 대잔치에서도 저 말고 또 많은 분들이 강조할 것 같은데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이 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데요.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낼 수 있는 정적이면서 쉬운 운동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바깥에 나가서 뭐 농구해라, 축구해라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나만의 활동, 몸을 쓰는 활동, 호흡, 뭐 다른 말로 명상, 또 요가 이런 운동들이 이제 우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또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하루에 땀이 나고 약간 호흡이 가빠질 정도의 거고 여기다 약간 이제 저 슬라이드에 표현이 안 됐는데 햇볕을 잠시라도 쬐고 하는 게 더 좋다. 햇볕을 쬐는 것이 우울한 기분이나 우리 일상생활의 리듬이나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비타민이나 호르몬이 작동을 잘하도록 하는, 작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게 하기 때문에 살짝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의 30분 이상의 운동을 햇볕을 잠시 쬐면서 하면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낮아진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나에 대한 조절력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기 돌봄의 마지막 네 번째인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호흡과 운동을 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는 낮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스트레스가 낮은 채로 잘 유지되려면 마음을 긍정적인 기조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또 희망을 유지하면서 또 본인이 잘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쨌든 잘 또 극복을 해낼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조의 마음을 유지해야만
저 에너지가 잘 보존되지. 이렇게 자신의 상태 파악하고 마음 고요하게 하고 호흡과 운동한 다음에 죽을지도 모른다. 미치겠다라고 다시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면 쌓아놓은 거 다 까먹는다. 그래서 저기 표현상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 보호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침투할 때 하나의 보호막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뭐냐면 지구가 망하면 너 뭐 할 거냐. 난 내일 아침에 나가서 언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는 씨앗을 뿌리고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긍정적인 기조.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내가 하고자 했던 바의 일을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우리를 스트레스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어요. 네, 혹시 신기사 선생님 혹시 네 가지 한번 선생님 들은 바대로 정리를 딱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일단은 네 번째 말씀하신 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 잘 쉬고 아닌데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긴장하셨나봐요. 네. 내 그러- 몸의 네. 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내 그렇죠. 몸의 네. 상황과 네, 심리 네.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잘 쉬어야 되는 내 그 심적 안정을 위해서 네. 네, 고요하게 잘 쉬어야 되는 네. 네. 맞나요,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셋째는 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네. 하나의 뭐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세 번째에서는 네,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네. 그 활동, 그렇죠, 그렇죠. 네, 활동인데 이렇게 네. 정적인 활동에서 호흡,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호흡을 위한 네, 해서 호흡. 이제 숨이 가빠질 정도로 네. 하루에 30분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네, 긍정적인 기운을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의 요소를 네. 네, 찾아서 그것을 네. 네, 활기차게 네. 네, 활동을 해라. 네. 아, 네. 네, 자기 돌봄. 코로나 시대에 알로스테틱 로드, 신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네 가지 자기 돌봄은 첫 번째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파악한다. 네. 두 번째, 자기를 편안하게 고요하게 안정시키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유지한다. 네. 세 번째, 호흡과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을 향상한다. 넷째, 마음의 보호막,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보호막을 치고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아주 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혹시 뭐가 아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선생님은 평상시 생각해오던 게 있었나 봐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미국의 EAP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장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제 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50% 이상에서 확실히 나만의 스트레스 극복 비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 대상으로 본인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비율이래요. 딱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야? 라고 물을 때 바로 나올 만큼 늘 자기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별로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게 하는 비결은 또 쉽게 말하자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뭐냐면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쉬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3대 요소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잘 먹고 보양, 영양, 그 다음에 잘 쉬고 휴양,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운동, 건강,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 게 이 영양, 휴양, 운동 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잘 대처하려면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네. 잘 자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그 굉장히 많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보면 그게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잘 먹는지, 운동 얼마나 하는지, 네. 잘 자는지. 하나 더 조금 10,000원 더 쓰면 하나 더 추가되죠. 뭐가 추가될까요? 여러 가지 이 만보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하면 조금 돈 더 쓰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뭘까요? 이게 맥박, 심장 맥박을 측정해주는 이 파란색 불빛 나오는 거 10,000원 더 쓰면 이제 그런 게 되죠. 20,000원에서 30,000원 딱 올라가면서 하나 추가되는 프로그램은 그런 건데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요즘 기능이 보강된 것은 저도 최근에 아이워치인가요? 아이워치인가? 네. 스마트워치. 예, 아이워치 스마트워치에서 보니까 이 시계를 가지고 호흡 조절할 수 있도록 되는 프로그램 많이 추가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분 호흡하는 거, 2분 호흡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장비,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에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요게 이제 일상적인 거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게 더 있어요. 코로나라는 스트레스가 하나 더 얹어져서 그게 뭐냐면 위생수칙이죠. 네. 위생수칙 이 세 가지. 마스크 잘 쓰고 다니기, 또 뭐 손 그렇죠. 네. 손 씻기. 하나 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뭐가 있을까요? 기침 예절이나 기침 및 재채기 네. 예절. 이 세 가지를 잘 준수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조절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 예. 주변에 혹시 이런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프거나 최근에 지병이 더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사실 제 주변에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제 주변에 저보다 한 4-5살 많으신 60 초반에 들어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 나이를 대충 말하겠는데. 그 형님들이 최근에 폐렴을 두 분이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 시대가 왔으면 생활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랑 똑같이 이제 술 드시고 담배 태우고 일 많이 하는 그 스트레스 악화 요인 3개를 전혀 조절하지 않아. 코로나라고 특별히 더 술을 많이 마시거나 특별히 담배를 더 많이 피우거나 한 게 아니다. 나는 평상시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폐렴에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악화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스트레스가 하나 더 얹어져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시소 어떤 동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네. 뭐 안고 있었죠? 업고 있었죠? 코끼리였습니다. 맞아요. 코끼리. 우리가 지금 코끼리를 업고 사는데 평상시처럼 똑같이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다 그러면 코끼리 업고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코끼리를 벗겨내야죠. 벗겨내려면 어쨌든 네. 술, 담배는 줄여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는 평상시처럼 했다 하더라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코로나 스트레스가
더 얹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평상시처럼 하는데 왜 내가 더 상태가 안 좋지? 그거는 코로나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보다 에너지를 더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어야 한다. 더 쉬어야 하고 더 잘 먹고 움직여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 조절법이 있으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나 지금 이걸로 조절한다 하는 게 바로 대답하실 수 없다면 그건 스트레스 조절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있으실 뿐이지. 나만의 스트레스 조절법, 이거는 이제 현대인들의 자기 돌봄에서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밥 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요구받는 일종의 영양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워낙 이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커브 보여드렸고요. 또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 또 거기에 따른 자기 돌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기상 선생님이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마음 돌봄 4가지 중에서 네, 제일 마지막 거, 긍정적인 마음 활동을 해라. 기조. 네, 네. 긍정적인 마음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보호막. 그게 심리 방역이죠. 네, 그게 이제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예요. 사실은 자기 돌봄에서의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빨리 알아야 된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추석을 앞두고서 여러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몸 상태는 어떠시고, 또 마음 상태는 어떠시고, 또 주머니 상태는 어떠시고, 또 가족들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의 상태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온 가족이 또 온 직장의 스태프들이 함께 자기 돌봄을 하실 수 있도록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서울 시민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스트레스 이해와 스트레스 과부하 현상,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네, 첫 번째 강의 들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고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음 아마 노래 부르기 시간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우리 신기상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2.5단계에선 코인 노래방도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 노래방 업주였던 분들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어디 가서 시원하게 좋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하던 시민들도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2단계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노래 부르기와 시민 퀴즈, 상품과 함께 진행되는 시민 퀴즈 첫 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휴식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